전북권대학 중심으로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발표를 맡은 고창 북고등학교 조창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만큼 올해 입시가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그래요. 올해가 제일 힘들다. 올해가 제일 힘들다. 근데 정말로 올해는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장학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변화 사항이 많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전북 지역 대학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3.0 어디 갔나? 그래 나 3.0 여기 갈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 추이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시면 아마 대학들이 조금씩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이가 지원 전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입시 상황입니다. 입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입에 참여하는 고3 학생입니다. 45만 명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퇴나 전출이나 학업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더라도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4,245명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아,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가 좋아. 인원 증가했네. 하지만 내 경쟁자는 10배가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작년에 의대 광풍이 있었고 올해 의대 회기가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024학년도는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그때 시대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2024학년도는 수험생 수가 역대급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수도권이나 전북 지역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낮아서 올해 높아서 그럼 또 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추이로 변했는가를 꼭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요겁니다. 6월부터는 N수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한 최근 4년도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이 인원은 학력평가 모의 수능에 접수한 인원이 아니라 응시한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등급이 산출되는 인원이겠죠. 최근 3개년으로 보면 6월 모평에서 수능으로 2배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N수생들이 수능에서. 이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아닐 겁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좀 더 좋은 대학을 지나가기를 희망하고 들어오는 아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3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나 등급 맞출 수 있어. 이거 못 맞출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또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현재 올해 6월에서도 보면 42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 인원대로라면 추세로 보면 한 48만 명 내외. 그러면 이 인원 중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했죠. 물론 의치학 한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학에서 미적기하 또 과탐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시해야만. 하지만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을 폐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선호도가 또 과목에 따라서도 나타나겠지만 선호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국어에서는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6월 모평에서 보면 조금 변화 사항은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조금 증가하긴 했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수학에서 확통의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5만 명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설마 인문계열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서 증가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을 지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지정 과목 폐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사탐, 과탐까지 가다 보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의치학을 가고 싶다. 아니면 주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과탐으로 맞춰야 한다. 더 힘들어지겠죠. 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의대
복귀나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집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정고시입니다. N수생에다가 검정고시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검정고시 학업을 중단하는 게 그대로 자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로 다시 수능을 재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스카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작년에 한 1.96% 정도로 검정고시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2%대까지 넘어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고3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북 지역 위주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 위주로 하기 전에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이 증가했습니다. N수생 특히 많이 증가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전공자율 선택제입니다.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모든 전공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학과로 들어가서 학과로 졸업하기를 대부분 희망해요. 하지만 전공자율 선택제가 그만큼 인원이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자율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학과 모집으로 갈 것이냐, 또 내가 원하는 학과를 1학년이 끝나고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능 지정 과목 폐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변수입니다. 이 부분은 정원 내만 있기 때문에 정원외까지 포함하면은 한 3,100명에 가깝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학폭 올해부터는 의무 반영입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종합 전형에서는 정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대지약이면 우리 6번 쓰는데 6번 다 이길 필요 없지 않나요? 2번 정도 이기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물론 한 번만 이겨도 되겠지만 어차피 고민 6개 다 붙어보면 아이들의 고민이 더 심해집니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딜까?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편집만 다시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전체 보면 올해 고3이 한 4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0%가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어디로 대학을 가기를 희망할까요? 자기 집 근처에 가기를 희망하겠죠. 전북 지역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기를 희망할까요? 당연히 수도권을 가기를 희망하겠죠. 물론 이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대학마다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모집하는 대학과 선발하는 대학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의 인원입니다. 자, 아이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전북대는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조금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거 수시 납치 아니냐? 납치 아니에요. 왜냐? 한번 보셔요. 전북대나 전주교대를 제외하고 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말고는 95%를 다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선발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과에 1명 내지 2명 아니면 2월 인원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떻게든지 정말로 내가 수능 잘 본다 이러지 않고서는 수시에서 어느 정도 승부가 나야 됩니다. 정시로 똑같은 성적으로 나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주교대하고 전북대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주교대가 6대4 정도로 수시에서 6, 정시에서 4를 뽑았는데 지금 7대3으로 변했습니다. 전북대도 7대3에서 75대 25로 수시 비중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시를 도전하게 정말로 실력이 좋다. 나 수능 올 일 나오겠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하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수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이 중에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원광대가 원광보건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평균 2,000명 정도 모집하던 대학이 지금 4,00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죠. 간호학과 348명을 뽑습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최저는 있지만 면접 폐지했어요. 올해 간호학과는 348명. 지역 인재로만 뽑습니다. 물론 이제 호남이나 전북이나 뒤에 가서 말씀은 드리겠지만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시하고 정시 전북에서 뽑는 인원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정말 타지로 안 가고 전북으로만 들어가고 서로 양보만 한다면 다 들어가겠죠. 아무도 안 빼놓고. 하지만 거기에서 유불리가 따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건 한번 다시 또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가는 아이들은 또 수도권으로 가겠지만 지역 인재에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전북대도 그렇고 원광대도 그렇고 다른 대학들도 지역 인재에서 만나기 때문에 내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원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600명 정도가 증가해서 16,776명. 근데 이게 올 초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변화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한 16,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이 예년에 비해서 이제 수시나 정시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 같은 경우에가 왜 전북대가 추가 모집이 저렇게 많이 뽑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 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특성화랄지 농어촌이랄지.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는 거의 추가 모집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인 경우에 제외하고는요. 네. 그러면 한번 원서 시간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권 대학 중심에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하나 달라졌습니다. 빨간 걸로 뭐 하나 보이시죠? 가끔 가다 보이시면 빨간 게 보이면 전년도하고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대가 원래 6시 마감이었어요. 올해는 7시 마감입니다. 교대가 항상 제일 먼저 마감하고 국립군산대가 마지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가 1시간 늦어졌다는 거. 여기에 덧붙여서 요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2, 전북권으로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원서가 합격자 발표를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추가 서류를 대학에 내야 됩니다. 바로 2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초본하고 졸업증명서나 이런 거 내야 됩니다. 근데 전북대에서 이 서류 안 내서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합격하고 졸업도 했겠다 뭐 하겠습니까? 즐거운 생활만 기다리고 있다가 불합격 소식이 날아듭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권 대학에서 복수 지원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한 번, 종합에서 한 번, 실기 실적에서 한 번. 원광대하고 전북대는 3개 패턴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군산대만 교과에서 한 번, 교과 지역에서 한 번. 그리고 그 외의 대학들은 지원 자격만 해당이 되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한 번, 교과에서 한 번, 종합에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화사항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없습니다. 크게. 다만 원광대에서 1단계에서 서류 선발로 선발하는 배수가 변했습니다. 주로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들이 원광대나 우석대나 이렇게 해서 의치학계야.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큰 사람 전형으로 뽑는 학생부 종합. 물론 이제 특성화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요. 이런 경우에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배수가 달라졌습니다. 원광대가 4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간호학과는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북대가 변했습니다. 원래 1단계에서 3배수 선발을 하고 70대 30이었는데 1단계에서 80, 2단계에서 20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영향력이 작아졌네요. 역으로 이용하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더 강화됐겠죠.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아, 그래. 대부분 아이들이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성적은 좀 미진하지만 정말 생기부 좋아. 네. 생기부가 좋다고 뽑지는 않아요. 물론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그러죠. 그만큼 학업 역량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교대가 바뀌었죠. 1단계에서 2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 1단계에서 3배수 선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사합 12에서 작년에 사합 15,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올해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대 면접들이 전주교대뿐만 아니라 타 교대들도 대부분 재시문 면접인데 올해 전주교대는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생기부 내용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교과 성적에서는 이건 조금 점수만 달라진 거지 전형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교과 전형에서 달라진 부분은 전주대에서 달란트 전형이라고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달란트 전형은 주로 이제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광역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4대 6으로 일반 선택 40 그리고 진로 선택 교과 60%를 반영하는데 이게 A, B, C 성취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를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0점 넘으면 A다 생각하는데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전형은. 그리고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북대에서는 농어촌 학생의 경우에만 서류평가 20%, 서울권처럼 계열에 맞는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아니면 성취도는 어떠냐 이런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영 교과목이 조금 변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군산대는 동일합니다. 전년도와.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입니다. 어디가 변했냐면 원광대가 전년도에는 상위 15개 과목만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의치학 계열하고 동일하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 반영합니다. 전북대는 동일하고요. 전주대가 또 변화가 됐습니다. 전주대가 공통선택 과목은 국영수 사과를 반영했어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필수의 나머지 하나 과목,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필수의 나머지 하나 과목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입니다. 네.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조금 두 대학들이 변경됐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상관이 없고 전북대가 변경됐습니다. 전북대가 전년도까지는 가산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 과목 모두 A인 경우는 1.5점 가산.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추가적인 가산이니까 모두 다 A등급을 맞았을 땐 1001.5점이 되겠죠. 하지만 올해는 이게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가산점을 뺀 점수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내가 A를 3개 맞았다면 그 과목을 감안해서 좀 더 낮게 환산 점수를 보셔야죠. 전북대의 경우. 원광대의 경우에도 1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상위 15과목 중에서 A는 2등급, B는 5등급, C는 7등급이었습니다. 의치학하고 다릅니다. 일반 계열 학과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북대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교과는 다 적용하고 있고요. 종합에서는 이제 의치학 계열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북권 대학들이. 네. 예수대입니다. 이제 간호학부만 모집을 하고 있죠. 2합 10. 미기를 선택하면 2합 11입니다. 기회균형은 조금 달라지겠죠. 우석대입니다. 우석대가 작년도부터 수능 최저 기준을 한 2개의 학과에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한약학과가 2합 5입니다. 원래 2024학년도까지는 2합 7이었어요. 근데 2합 작년부터 2합 5입니다. 탕구 2개 절사입니다. 약학과가 원래 3합
7이었는데 작년부터 3합 6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되면서 뒤에 가서 이제 대학별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화됐나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기를 선택하면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1등급 하향을 해줍니다. 원광대는 다른 것보다 학생부 종합에서 의예과하고 치아의과, 한의예과, 자연 있죠. 여기에서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원래 수학 미적기하가 응시해야 하는데 그냥 수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간호학과가 작년까지 3합 12, 올해는 3합 13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도 역시나 의대나 치대나 다 선호하겠죠. 그런데 지역인재 교과가 의대가 작년에 32명 선발했습니다. 올해 1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합 5, 탐구 과탐 2개 평균이었습니다. 올해는 과탐 한 과목입니다. 당연히 변화되겠죠. 덧붙여서 치대에서 17명, 한의회에서 12명을 선발을 신설했습니다. 전북대는 전년도하고 변화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건 융합자율 전공학부입니다. 전년도에 2합 8이었는데 올해는 2합 7입니다. 근데 전북대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보통 아이들이 나 탐구 안 볼래 아니면 다른 건 안 할 거야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를 안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대학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군산대입니다. 모집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국립군산대도. 대신에 요즘에 의료 생명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AI 관련 학과들이 대학들이 통합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국립군산대도 첨단에너지대학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면접은 없습니다. 평가 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똑같이 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인 항목에서 구체화된 부분은 다음 장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류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등록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국립군산대가 지금 조금 변화 패턴이 전북 지역 아이들이 물론 많이 가고 충남 지역 아이들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수도권에서 전주나 익산 쪽이 아니라 군산에까지 20% 넘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년에는 전년도 데이터만 주로 많이 제가 발표를 했는데 올해 비교 패턴을 보시라고 최근 3개년간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나눠놨는데 국립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를 다 보시면 일반 학과들을 보시면 최초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최저가 걸려 있으면 최저 충족 여부나 또 충원 합격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1대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가고 또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나한테 어떤 학과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도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수산공공인재학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높아졌죠. 해기사라고 항해사하고 기관사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초봉이 4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3년, 5년 경력이 있으면 억대 연봉에 가깝게 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계열입니다. 의예과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성적이 부족해서. 물고기 의사도 의사입니다. 사람 의사만 의사도 아니고. 네, 수산생명의학과가 바로 물고기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실질 경쟁률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입시 컷을 최근 3년간을 보시더라도 한 4등급대, 물론 이제 간호학과나 일부 학과들은 2등급대도 있지만 보건계열이나 간호, 사범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등급, 5등급, 6등급대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지원 성향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그대로 다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군산대에서
2차전지 에너지가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첨단 에너지 대학으로 바이오 헬스학과 한번 새롭게 신설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특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학마다 이거 다 특성화학과를 받았습니다.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대는 모집 인원은 조금씩 변하는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35명에서 47명으로.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안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이 64명이고 지역인재가 35명인데 실제적으로 모집을 해보면 일반 전형도 대부분 전부권이고 지역인재도 대부분 전부권이고 거의 90% 정도는 다 전부권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2합 10이에요. 미기 선택하면 11까지 해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능 최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어느 곳에 원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대학 어디 갈까요? 그래 여기는 어때? 저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여기는 어때? 아 면접 부담스러워요. 그럼 저보고 어떠라고요? 본인도 변화를 해야죠. 내가 성적이 좀 아쉬우면 면접 준비해야 되고 또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수능 최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변하면서 어렵습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일반 전형하고 지역인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해 한 해 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 해가 일반 전형이 좀 높으면 한 해는 지역인재가.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석대입니다. 우석대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한의하고 한약학, 의대를 제외하고는 상위 10개이기 때문에 대부분 넣어보면 성적들이 다 좋게 나오게 됩니다. 우석대의 경우에는. 대신에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게 나오기 때문에. 1순위가 수학 누가 많이 수학입니다. 네. 1순위 하고 보통 우석대에다 확인을 해보면 1순위에서 많이 거의 결정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동점자인 경우에. 네. 수능 최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2024하고 2025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간호는 2합 11인데 또 미기를 선택하면 1등급 하향을 해주니까 거의 90% 이상 다 충족을 하게 됩니다. 2024 때는 약학과하고 한약학과가 조금 다르죠. 이때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게 형성됐죠. 2합 7, 3합 7로. 그런데 지역인재가 조금 다릅니다. 한약학과는 보통 우리가 호남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인재가 우석대 한약학과 지역인재는 비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 아니면 다 지역인재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년도입니다. 약대 한번 보시죠. 지역인재도 보면 50%가 안 돼요. 3합 7에서 3합 6으로 되니까. 한약학과도 2합 7에서 2합 5로 내려오니까 소수점 절사를 하더라도 이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로 보시면 약학과하고 한약학과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작년에 의대 인원이 증가되면서 아이들이 우석대를 다 기본으로 생각으로 다른 데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그쪽으로 갔고 아니면 우석대로 간 겁니다. 그러면 우석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몰렸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3합 7이다가 3합 6이니까 낮아지니까 더 레인지가 넓어지겠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서를 쓰는 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내 친구가 원서 쓰고 우리 옆집이 원서 쓰는 패턴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북 지역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 별로 안 됩니다. 수능 최저입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수능 최저.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 수능 최저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하고 충족한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수능 날까지 끝까지 준비하는 아이들이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꼭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중심. 이거 보실 때 아마 자료집에는 조금 헷갈리게 나오실 텐데 빨간색은 낮아지는 겁니다. 녹색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녹색일수록 센 겁니다. 성적대는 빨간색일수록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석대나 전주대나 이렇게 보시면 우석대는 사범대나 이제 특수나 물리치료나 이렇게 보건계열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외의 학과들은 동일하게 국립군산대와 동일하게 한 5등급, 6등급대.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어디로 갈 건가 많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접 중심입니다.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입니다. 보면은 대부분 1대1이에요. 실질 경쟁률은. 의치학입니다. 의치학에서도 보면 이 다음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학과가 2024 때는 한 1.5까지 교과에서요. 전년도에는 1.6 정도. 수능 최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의대와 여기에서 중복 지원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우석대에서 많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석대에 보면 응급구조, 물론 이제 원광대학교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는데 응급구조학과가 그냥 뭐 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소방서나 해경, 교정지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보안학과라고 있습니다. 우석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유일하게 정보보안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우석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곳으로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나 또 시스템상에서 많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대학교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조금 인원 변동이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란트 전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네, 반영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전형입니다. 교과는 공통 일반 선택에서 40%, 그리고 60%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반영을 하고 성취도를 원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진로라고 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통합해서 50%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북 지역 아이들이 많고요. 전주대에서도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사범대학은 최초 합격이 한 2점대에서부터 시작을 되고 있고 그 외의 학과들은 한 3등급, 4등급 내외에서 보건 같은 경우는 3등급대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5등급대 내외로 이렇게 평균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전주대가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인데 사범대학 내에 자율전공학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한문교육과는 선택을 할 수 없는데 1학년 때 자율전공학부로 들어가면 2학년 때 뭐 국어를 가든 영어를 가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주대도 지금 글로컬 대학을 준비하면서 한식조리학과로 우리가 전주가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분야로 특화시켜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대사관이나 이런 데 취업한 현황들이 상당히 전주대에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리를 좋아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관심도 있고. 네, 원광대학교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되면서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모집하는 인원수도 달라졌지만 의료 생명공학 계열로 좀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보건대가 그대로 흡수되면서 4년제 대학이지만 2년제, 3년제, 4년제가 같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안에. 그래서 원광대를 2년제, 3년제를 졸업을 하게 되면 편입을 해서 4년제로 오게 됩니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올해는 국영수 사과.
중에서 상위 15과목에서 전년도엔 그랬는데 의학 계열하고 동일하게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원광대부터는 의치학 계열도 있고 일반 계열에서도 원불교학과가 일부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다음 장에 보시면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대학의 평가 기준이 조금씩은 구체화된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록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그냥 교과가 안 되니까 종합으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주대도 그러고 원광대도 그러고 아마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원 학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재시문 면접도 없어요. 그런데 면접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물론 일부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의치학, 특히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고액과외를 통해서 면접도 준비하고 하는데 면접은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심화탐구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습한다고 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다음입니다. 네, 원광대학도 마찬가지로 사범대학하고 경찰행정, 소방행정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높지만 그 외의 학과들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거의 1대 1입니다. 이게 자연 계열입니다. 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 고3 아이들하고 N수생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6대 4 정도로 현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는 누가 충족? 이건 작년 건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 건데 전년도에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은 거꾸로 4대 6으로 N수생들이 훨씬 더 충족을 많이 합니다. 뒤에 가면 세부적으로 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광대는 수능일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다 이후에 면접이 있으니까 결수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의예과 면접에서 결수율입니다. 보통 보면은 평균 한 20% 내외는 그냥 뭐 못 맞췄다 생각해도 가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을 기약한다면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예과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미충족, 면접 결시 따지면 실제 의예과의 실질 경쟁률은 5대1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의예과 5대1이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지역 인재에서.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아이들이 지원 패턴을 어떻게 했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약학과가 한 종합이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 5배수인데 이제 4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에서 최초 합격이 한 1.9. 충원 합격이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또 면접. 근데 원광대가 실질적으로는 7대 3이지만 면접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은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 1단계만 통과를 하면 정말로 면접에 강한 아이들은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특히 교과입니다. 1.5g, 이건 이제 이 다 밑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1.6등급대에서 의대가 끊깁니다. 올해는 3화보 동일한데 과탐 2과목에서 과탐 하나입니다. 원광대 측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1.4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왜?
전년도 기준이니까 올해 입시 패턴은 어떻게 지원 성향을 아이들이 결정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1등급 초반에서 대부분 의예과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밑에 이제 좀 별도로 놔둔 건 일반고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좋은 학교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그쪽 아이들의 성적인 것 같아서 일반고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에서 보면 한 1.6까지, 그러니까 1.5 밑으로죠. 그리고 종합에서 보면은 의학 계열이 의예과가 한 1.7 초반, 아니면 이제 1단계 통과는 한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는 한 1등급 후반까지. 치의예과입니다. 치의예과도 거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호도가 의예과는 일반적으로 선호를 하면서 의예냐, 치의예냐, 약학이나. 근데 의예, 치의예는 비슷비슷한데 치의예하고 약학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의예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에서 의예과가 32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치의에 17명 신설했고 한의에 12명 신설했습니다. 정말로 한번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해볼만 합니다. 이제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게 면접에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 2025 다 넣어놨는데 아이들이 의예나 치의예나 약학이나 한의예로 보면 그만큼 더 심화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얘네들이 이걸 알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스킬은 늘었는데 기본 개념에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험하거나 이걸 탐구하는 목적이나 개념을 먼저 잡고 실험이나 심화 탐구를 해야 하는데 의대 가려면 더 심화돼야 된다. 이건 더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면 대학에서도 고학년 아니면 대학원 때 배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생활기록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막 크리스퍼 유전자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의예과 험담하면서. 네. 이건 이제 전년도 의예과 문제입니다. 보면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세포 재생, 또 세포 사멸 이런 부분들에서 심화로만 너무 탐구하지 마시고 이걸 진행하기 위한 기본 과정들이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차피 위촉사정관이라고 해서 전임 사정관 말고 교수님들도 면접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기 전공하고 맞붙여서. 그 단어를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저희가 그래도 MMI 면접이 아니잖아요.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치의예입니다. 치의에도 의예랑 거의 유사한데 이제 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주 쪽, 면역 쪽, 그 다음에 치과 관련해서 미생물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까지, 그리고 분류들도 있습니다. 미생물도 보면 단순하게 치과 미생물 해서 우리 치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지발리스 입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구강 면역학 있고요. 그리고 한의예입니다. 한의예는 조금 또 달라집니다. 결이. 그래서 의예와 치의예는 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할 때 둥구스름하게 놓는 패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예는 이제 약초나 양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약학과는 결이 아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약학은 화학입니다. 생명을 가장한 화학과 물리 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의약품도 개발은 하지만 합성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학은 유기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좀 확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진통소염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진통소염제를 가지고 그 종류나 기전만 얘기하지 말고 왜 아픈지부터 그거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리 기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이 되면서 의료 생명 쪽으로 강화를 많이 시키고 이쪽으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생명 융합대학 쪽 그리고 보건의료대학 쪽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입니다. 요거는 각 국립대학별로 도대체 어디서 아이들이 올까? 이게 전년도 자료입니다. 보면 전북대학교가 이게 수시하고 정시를 다 합한 내용입니다. 보면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중소도시에서 한 60%, 뭐 전주, 군산, 익산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읍면 단위. 수시에서는 50%는 진즉에 깨졌어요. 의외로 보면 전북대 지원하는 패턴이 전북에서 많이 올 것 같지만 수시에서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성취도가 등급으로 환산해서 환산 점수만 가지고 전년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교과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제 정량평가해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 사항이 있으면 그 변화된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20%로 줄었습니다. 그만큼은 그 말은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80%가 되니까 더 늘었겠죠. 특히 전북대학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게 전북대학이 광역으로 모집합니다. 올해 조금 달라진 건 공학계열 1에 있던 항공우주공학과가 공학계열 2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8대1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합한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큰 사람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대1 정도 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7대1 내외입니다. 경쟁률이. 보시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합하고 교과하고 해서 이런 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간호학과는 2합 6입니다.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이나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많이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회나 약학은 3합 7입니다. 치의회는 3합 6입니다. 특히 전북권에서 수능 최저 충족이 조금씩 호남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의예과는 3, 6이죠. 지역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고 70% 컷도 아마 자료 보시면 70% 컷이 한 2.0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 뒤로도 4, 6을 맞춘 아이들이 한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대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56명을 선발했어요. 올해 45명 선발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3, 6을 맞출 수만 있으면 한 1등급 중반대에 있던 아이들은 해볼 만은 하는 거죠. 전북대가. 그래서 전북대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달라집니다. 성적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맞추면 놈도 맞춰요. 네. 놈이 못 맞추면 저는 맞춰야죠. 이건 전북대 입시 결과인데 전년도에는 광역으로 모집했고 그 전년도에는 광역으로 모집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평균입니다. 학과별로.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계열에 맞춰서 학과를 편집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 다음에 다시 있습니다. 이건 최근 3개년의 학생부 조감의 평균입니다. 의외로 광역으로 모집했을 때 달라질 것 같은데 50% 컷이나 70% 컷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물론 광역에 따라서 조금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전북대 같은 경우 공학계열이나 이런 데 보면 4등급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4등급대가 있으면 전주대 원광대에서 겹치죠. 그럼 누가 가고 못 가냐? 여기서 수능 최저죠. 그래서 계속 수능 최저입니다. 네, 70% 컷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최근 3개년이. 물론 이제 면접의 영향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요. 이건 교과입니다. 교과 전형도 평균은 조금 달라지는데 인문이나 일부 사범대학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과로 모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나 또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과에 뭐 4명, 5명, 3명 이렇게 뽑는데 거기에서 한두 명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녹색으로 갈수록 높은 겁니다. 근데 경쟁률하고 성적대하고는 다르죠. 성적은 빨간 것일수록 높은 겁니다. 경쟁률은 녹색으로 갈수록 경쟁이 더 높은 거고요. 하지만 결국에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충원되고 이렇게 보면 다른 대학들은 한 1대1 정도 됐지만 전북대가 한 인문계열이 2대1 정도. 2대1이면 정말 해볼 만하죠.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좀 빈칸들이 많죠. 워낙 광범위하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정리한 자료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의치학 계열에서 보면은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역인재하고 이걸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에서 70% 컷을 보시면 의예과가 한없이 낮아지죠. 특히 전북 지역인재 이유형, 전북인 경우에는 더 낮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북대가 이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에서 더 강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광역으로 선발을 하니까 어떤 학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어도 자연이나 공학 계열 갈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 또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학문적인 교과목 이수뿐만 아니라 성취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능 최저입니다. 네, 면접입니다. 작년에 여기를 지원했던 아이들은 대박이 났죠. 올해는 달라지겠지만 전북대를 6등급이 간 게 여기입니다. 네, 말도 안 되죠. 5등급대도 있고요. 그런데 광역으로 선발을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공학계열 1은 그 공학계열에 들어가 있는 학과를 1년 지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00%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받았던 인원의 130%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가 10명을 선발했다 그 이전에 그러면 1년 끝나고 13명까지만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융합자율전공학부는 100% 물론 정부에서 모집 인원을 정원을 관리하는 의학계열이랄지 사범계열은 제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전북대가 캠퍼스가 더 많은데 익산에 특성화 캠퍼스가 있습니다. 물론 수의회가 거기가 있고 환생대가 그쪽에 있죠. 그런데 들어갈 때는 익산으로 가도 수업은 전주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과도 전주 쪽으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올해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일반으로 50. 여기는 전북으로 뽑진 않고 지역 이제 인류형으로 호남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컷입니다. 4등급 대도 있고 5등급 대도 있고 전북대가 3등급 대 4등급 대 이렇게 있죠. 광역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특성화가 아니라 전주 캠퍼스조차도 6등급 대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러진 않겠죠. 왜? 수능 최저가 2합 8에서 2합 7로 일단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래도 수능 최저를 준비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전북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합 7입니다. 네. 여기는 100%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보내줍니다. 네. 전주교대. 올해 지역 인재가 많아졌죠. 네. 그리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배수가 아니라 3배수. 그러니까 한번 수도권도 아마 이 다음에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변화된 사항을 보시면서 대학이 왜 바꿨을까? 괜히 안 바꿉니다. 그러면 이 전형을 바꾸거나 수능 최저를 바꿨을 때 어떤 아이들을 선발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학생들도. 아, 낮아졌으니까 내가 갈 수 있겠지가 아니라 대학이 바꾼 이유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주교대도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을 선발할까? 예년에는 최상위권들이 많이 갔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보면 1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재시무 면접에서 학생부 기반으로 바꿨어요. 충성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높은 애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거든요. 대신에 교대나 사대를 준비할 때는 학종이기 때문에 갑자기 3학년 때 된 아이들보다는 꾸준히 교직이나 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개인별 8분 이내로 재시문 면접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 재시문 면접으로 대답을 하고 생기부에서 많아야 2문제 아니면 1문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면접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고요. 교대가 올해 한 4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선배들이나 이렇게 학교에 찾아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대를 왜 가냐? 마찬가지로 보면 그럼 공대를 왜 가냐?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도나 그다음에 자기의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으면 어디든 가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단지 지금 1등급과 7등급과 6등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6등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낙오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꼭 한두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 안 듣지만. 네. 그리고 아마 전주교대가 2월이 정시 때 많이 되는데 수능 최저 때문에 많이 2월이 됐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올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4합 12도 그렇지만 4합 15도 의외로 맞출 것 같지만 아이들이 2개나 1개 정도는 공부하는데 4개를 다 공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족률 자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자, 교대는 아예 정리를 했으니까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교대는 가고 싶은데 나 준비를 안 했어요. 3학년 때 했어요. 교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경인교대는 교과만 반영하는데 면접이 있긴 해요. 그런데 면접이 비대면이에요. 본인이 면접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심 있다. 좀 물 건너가기는 하지만 제주대가 3합 8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대가 아니라 3합 8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옵니다. 성적대가. 물론 이제 서울교대는 당연히 높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경인교대 결과를 대교협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충원 합격자 중에서 보면 최초합법이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역전현상을 보는 거죠. 면접의 역전현상이 어떠냐. 2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100명을 뽑았는데 2건이면 면접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교과 성적 전체적으로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가 아마 수도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얘네가 좀 전형을 많이 바꿉니다. 얘네가 좀 이상한 게 교과 전형은 면접은 있으면서 최저는 없어요. 종합 전형은 면접은 없고 최저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바뀌죠. 2합 5. 그리고 면접은 없고. 그러니까 성적대가 아마 높게는 형성될 겁니다. 네. 종합 전형에서는 한번 자료를 참고하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교대를 준비하면서 단계별 전형이 일괄 합산 전형으로 대부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면접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거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또 조금씩 완화된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이때는 2024학년도인데 잘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교직 적성이 21명이고 여기가 41명입니다. 1단계 합격 현황이. 근데 위에 보시면 수능 최저하고 최초 합격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졌죠. 그래서 보면 갑자기 3등급 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대에서. 예전으로 보면 좀 상상하기가 힘들었죠. 네. 의학학 계열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한 2~3시간짜리니까. 그래서 아마 대입정보TV나 아마 도교육청의 전북 진로진학을 검색하시면 의학학 계열의 또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의학학 계열 1대1 대면 상담도 있고, 추후에 계속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면 상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검토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의대가 회기가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3천, 이건 이제 정원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16명, 정원에까지 하면 3,1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논술은 뭐 수도권하고 또 경북대나 부산대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수능이나 거의 유사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그만하게 의치학 계열에서 자료집이 나갔을 거예요. 네, 아마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집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보시면 지역인재에서 종합으로는 지역인재로는 원광대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2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었습니다. 33명에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대는 변화가 없어요. 68명 그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것은 늘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패턴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패턴을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어차피 지역인재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대부분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왜? 1등급 중반대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눈치 경쟁을 할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인재에서 경쟁률은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막판에 대해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3개년 입시 결과입니다. 보면 1등급 초반이면 3합 5, 과탐 두 개 평균의 1등급 초반이면 전남대 지원하겠죠. 물론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게 되면 전북대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남대와 조선대의 차이는 탐구가 2개냐 하나냐, 그 차이입니다. 최저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면서 조선대 최초 합격과 전남대 충원 합격의 레인지가 포함이 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전북대가 4합 6이다 보니까 2등급대, 3등급대까지도 가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전북대가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어서 한 4합 6만 맞춘다면 한번 1등급 중후반 때도, 이제 후반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광대가 여기서는 70% 컷이 교과 지역으로 1.30이지만 이건 70% 컷입니다. 한 1.6 정도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17명으로 줄으면 더 내려오겠죠. 한없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N수생들하고 의대를 어떻게 지원할까? 지원은 많이 합니다. 고3이. 물론 60% 정도도 6대 4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합격하는 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능 최저죠. N수생들은 공부만 해요. 고3은 수행평가도 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치의학과입니다. 치의학과에서 보시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1등급 중반대로 조금은 내려옵니다. 의대에 덧붙여서. 그리고 원광대가 17명 교과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는 똑같습니다. 3합5. 그런데 조선대가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27명에서 43명. 그러면 의대가 한 1등급 초반에서 전남대, 조선대가 있고, 실질적으로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북 지역에서 보면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 한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아까 모집 인원이 68명이었죠. 그 중에 한 10명 내외가 보통 진학을 합니다. 전북에서 합격을 했을 때. 그리고 조선대가 치대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대 치대냐 아니면 원대 치대냐 아니면 의예과에서 좀 중복되는 원서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N수생은 조사를 못하니까 고3 아이들이 작년에 어떻게 원서를 썼냐,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했냐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올해 입시 인원이나 모집 인원을 참고를 하시면서 올해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인원 변화도 고려하시면서 보면 전북대 같은 경우 물론 다 1.5 이내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합격 비율이 전북대는 높죠. 높을 수밖에 없겠죠. 수능 최저 때문에. 그리고 전남대가 어디? 네. 그리고 원광대도 보면은 대부분 1등급 초반에 1.5에서 2.0 사이에는 그때그때 선호나 지원 성향이나 수능 최저 충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대가 넘어가면 이제 종합전형에서 합격자가 한두 명씩 나타나지 이건 이제 이쪽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의예과나 치의학과나 약학이나 특히 종합으로 할 때는 아이의 생기부가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를 보면서 그리고 경쟁률, 지원 성향도 같이 보면서 한번 패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아이의 성적이 1.7인데 어디 갈까요? 제 아이도 모르는데 너의 아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아이가 어디 지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패턴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런 패턴에서 보이고 경쟁률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이건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3 아이들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입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겁니다. 전북대가 3.6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전년도에 보면 수능에 고3 아이들이 160명 맞췄어요. 근데 여기에는 스카이 가는 애도 있고 뭐 이공계 특성화 가는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6명 선발했어도 거의 다 맞추면 들어갔죠. 웬만하면. 내신에 상관없이. 올해는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원광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면 전북대나 이렇게 보면 수학이 들어가 이제 다음에도 보시면 수학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과탐이 하나냐 둘이냐 이거에 따라서 인원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올해 겁니다. 이 다음은 이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보면 지금 7월까지, 물론 7월에는 이제 내신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6월이 조금 시험 난이도가 조금 달라서요. 하지만 보시면 전북대 의예과는 그래도 보면 4합6은 어려워요. 그러면 맞출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원광대도 3합6 그리고 전년하고 변했지만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교과가 한 200명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3합5인데 탐구 하나인데 이것도 맞추는 비율이 그렇게 충족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조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 지역하고 이제 광주 전남하고 포함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전북은 전북 쿼터하고 호남 쿼터가 달라지지만 지역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덧붙여서 간호학과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의대 광풍에 묻혀서 간호학과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전년도에 1000명이 증원됐어요. 전국적으로 간호학과가.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대도 4년제이기 때문에 전문대까지 합치면 1400명이 증원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동일하게 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원광대는 올해 더 늘어나죠. 아까 보시면 네, 일반 학생으로 60명, 전북 지역으로 47명입니다. 총합으로 348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간호학과도 겹치겠죠. 2합이냐 3합이냐. 원광대가 3합 12에서 3합 13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면접도 없어요. 그럼 해보면 할 수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간호학과 입시 결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건 이제 전북에 있는 일반학과하고 간호학과를 충족 인원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에 보시면 전북대가 2합 8이에요. 근데 자연계열은 수학을 포함하면서 수학은 포함하지만 과탐 한 과목 이상 음시험은 2합 9까지 돼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보면 수학을 포함하는 순간 충족 인원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2합 8, 과탐 하나 하면 2합 9면 수학 6 하나 맞고 과탐이나 적절히 3 하나 맞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수학을 일렬로 다 찍으면 7, 8 안 떠요. 한두 개 풀고 일렬로 고속도로로 해도 기본 6은 떠요. 정말입니다. 근데 기본 문제를 좀 더 풀면 5만 하면 나머지는 여유가 있어요. 2합 9니까. 그러면 융자전이 물론 2합 7이지만 2합 9까지 되면 해볼 수가 있죠. 4등급 때.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고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가서 어떻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간호학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4등급 때, 5등급 때, 6등급 때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노력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최고에 가서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이제 올해 겁니다. 앞에 건 작년 거고요. 이건 올해 7월까지 해서 아직 9월 시험이 안 봤기 때문에 7월까지 해서 보면은 보시면 전북대 과학교육학과가 수학하고 과학만 반영해요. 근데 2합 10이에요. 근데 2합 8하고 비교해보면 맞추는 인원이 없어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수학하고 과학. 물론 올해 사탐런이나 확통이나 미적 기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좀 스킵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